자, 일신여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21문항이 나와 있고 18번까지 선택형 문항에다가 서답형 3개가 있었는데 서답형은 상당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선택형 문항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주요, 혹시라도 모르는 고난이도 이걸 다 발췌해도 최대 몇 개라 그랬지? 6개라 그랬지? 최대. 맞죠?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다 하는 거 이거 18번 하나. 하지만 우린 고난도 스토리에서 한번 봤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15번 같은 2차 함수 분류하는 문제들 손 잘 안 가겠죠? 요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해볼만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중이라서 제가 했던 거지만 또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13번 문항. 여기만 보세요. 지금 보면 X축, Y축 친절하게 2차 함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지금 원점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8x라는 2차 함수이고 이 2차 함수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너무 익숙한 그림이어야 되는데 복습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요. 이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이 주어진 상태에서 넓이를 물어본다. 그럼 당연히 길이를 알아야 되고 길이를 알려면 당연히 또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 뭐부터 시작이다? 입으로 해봐. 뭐부터 시작이야? 좌표부터 시작이야. 뭐부터라고? 좌표. 그러면 좌표가 필요하면 미지수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좌표를 잡는 방식은 항상 대칭축에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A로 잡는 것이 가장 모든 문제에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항상 Y축을 기준으로 대칭되게 나와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대칭축의 역할을 다른 놈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지우개 왜 이렇게 멀리 가 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이거 완전 제곱꼴 바꿔보시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빼기 4x였고 x 빼기 4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제곱 4 빼기 8을 더해져 있는 상태니까 뭐 해야 돼? 빼야 돼서 플러스 얼마? 8이었던 거죠? 그럼 대칭축은 2였던 상황이에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2 플러스 a가 되는 거라고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2 더하기 a라는 놈을 주어진 함수에 대입하면 요 점의 y좌표가 세로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럼 가로는 a 더하기 a니까 2a인 거고 세로는 2 플러스 a를 주어진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8 a 플러스 2 맞나요? 근데 둘레를 물었으니까 여기에 몇 배? 몇 배? 2배 맞죠? 정리하셔서 완전 제곱꼴을 바꾸시면 정답인 거죠. 맞죠? 특정된 범위가 어차피 a 값은 다 양수인 거고 a는 2보다 지금 큰 2보다 크다 이런 걸 떠나서 길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라고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꼴 바꿔서 꼭지점에 y 값 쓰시면 정답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이미 많이 했던 건데 연습 삼아 한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 2차 함수는 내가 늘 머릿속에서 대칭성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맞지? 사실상 미지수를 꼭 이렇게 안 잡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융통성이 발휘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연산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지수를 잡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을 해준 방식은 어느 2차 함수나 위로 볼록이 주어지고 너네한테 이렇게 익숙한 대표예제처럼 이렇게 어떤 그림이 나오든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겠지만 항상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것 뿐이고 이제 조금씩 연습하시면서 융통성을 발휘해 준다면 계산을 조금 뭐 할 수 있어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 위로 볼록을 그렸고 여기 역시 대칭된다 그랬고 대칭축은 2였던 상황인데 요 놈과 요 놈의 x좌표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을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얘인 건 아는 거지. 맞지? 다시요.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2가 얼마? 2야.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얼마여야 돼? 4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 미지수를 x라고 잡는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서? 아니지. 두 개 더한 게 4여야 돼서. 맞아요? 이놈과 이놈을 더한 게 뭐여야 돼서? 4여야 돼서 이놈을 4-x 요렇게도 잡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만약에 연습할 수 있으면
사실상 별로 대단한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요만큼 얘는 가로가 좀 더 복잡하겠지? 가로의 길이는 4-x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x를 빼는 거니까 이때의 가로는 4-2x가 될 거고요. 세로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요게 y의 값이니까 x를 주어진 함수에서 집어넣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를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리고 2를 더해주고 몇 배? 2배. 계산이 뭐가 더 편안할까? 얘가 더 편안하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주어진 관계식이 복잡해서 y값을 복잡하게 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y값이 심플해지게 하고 싶으니까 그냥 원래 원점에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x, 즉 이 점의 좌표를 x라고 잡으면 요 점의 좌표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잡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2차식보다는 1차식이 복잡해지는 게 더하기 빼기 계산이 뭐하니까? 쉬우니까. 이해됐지?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똑같은 방식으로 2번, 3번만 연습하시면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나오면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건 킬러 문항도 아니야. 맞지? 중학교 때도 나왔던 거예요. 아셨습니까?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지금 중앙용어고 마지막 문항에서 정말 복잡한 복소수 연상 문제 나왔었잖아요. 맞죠? 내용은 동일한데 얘는 조금 더 심플하게 나온 겁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z 분의 z의 제곱이 실수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a 플러스 bi, a 빼기 bi 대입하려고 하는 거라고. 맞죠? 나한테 주어진 복소수가 뭐 할수록? 복잡할수록. 다시요. 지금 주어진 복소수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z 대신에 a 플러스 bi 일일이 집어넣고 실수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거야. 그럼 그게 의도가 아니라 그랬지. 맞지? 어떤 복소수 z가 실수이면 그놈과 그놈의 켤레는 어떻다? 같다. 맞아요? 그러니 기억 뭐라고 나왔어요? 딱 이렇게 써놨어요. 1 빼기 2z 분의 z의 제곱은 1-2z 바 분의 z 바의 제곱. 다음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묻는 거야. 그럼 보자마자 정답인 거죠. 왜요? 본인과 그놈의 뭐야? 켤레는 서로 어떻다? 같다. 왜? 얘가 뭐라서? 실수라서. 맞지요? 그럼 니은을 대답하려고 하니까 이 주어진 식을 뭐 해봐야 돼? 정리해봐야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하려면 대각선끼리 곱한 게 뭐예요? 같은 거죠. 자, 얘부터 이렇게 곱합니다.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2z z 바의 제곱. 두 개 곱한 거야. 이해했지? 그 다음 는. 이렇게 곱하면 z의 제곱 마이너스 2z 바 z의 제곱. 됐나요? 다 좌변으로 넘어갈 거예요. 좌변으로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되고 얘는 플러스 되고 는 0 되는 거 맞지? 그런 다음 적절히 묶어야겠네. 맞아요? 얘 뭘로 묶여요? z 바 마이너스 z 그 다음 z 바 플러스 z 이렇게 묶이는 거 맞죠? 됐지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z z 바의 제곱 플러스 2z 바 z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로 플러스 2z 바로 묶어주면 요거 하나 가져갔으니까 여긴 z 하나 남고 맞나요? 그 다음 여기 부호가 뭐였다고? 마이너스였다고. 그 다음 여기서도 2 하나 z 하나 z 바 하나 가져갔으니까 z 바가 남겠지. 는 0. 나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다.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으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저는 z 빼기 z 바로 묶을 거예요. 부호 마이너스죠? 이거 지금 반대예요. z 바 먼저 있고 나는 지금 z 먼저 썼잖아. 그럼 얘는 뭐가 붙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대로 왔으니까 얘는 뭐죠? 플러스인 거죠. 맞죠? 그럼 얘 먼저 쓸게요. 2z z 바 빼기 z 바 빼기 z. 아니면 이렇게 쓸까? 이렇게. 이해됐니 안 됐니? 이해됐지 지금? 자,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는데 얘는 0일 수가 없죠. 맞죠? 그럼 얘가 0일 거야. 그 식을 가지고 위로 갖고 옵니다. 그럼 2z z바는 z 더하기 z바다. 맞나요? 니은에 딱 얘가 써 있어요. 이거 맞아 틀려 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니은도 당연히 뭐예요? 정답인 거죠. 맞죠? 자,
디귿을 따지려고 뭘 물어봤냐면 디귿에서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은 음수이다.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제서야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 식을 놓고서야 Z 대신에 A 플러스 BI, Z 바 대신에 A 빼기 BI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두 놈을 곱했으니까 얘는 2의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고 얘는 2A가 되는 거죠. 그럼 2는 약분됐을 거예요. 남은 최종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제곱은 말하지 않아도 0보다 뭐야? 크거나 같은 건데 복소수 Z니까 A, B가 일단 0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양수인 거죠. 맞죠? 그러면 A도 당연히 뭐여야 돼? 양수여야지. 좌변이 양수이면 우변도 뭐여야 돼? 양수여야지. 근데 디귿에서는 A가 음수이다 그랬으니까 디귿은 뭐야? 틀린 거죠. 이해하셨죠? 이미 해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여기서 시간을 한참 쓴다 그럼 곤란하지. 뒤에 아직 어려운 게 남았는데. 맞지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배점이 그래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첫 줄 자연수 n. 항상 신경 쓰는 거고 자연수 n. 그때 1 마이너스 i에 1 플러스 i의 n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5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봤어요? 그럼 너는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할래? 애들이 이거 계산할 때 융통성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얘를 냅두고 얘를 거듭 제곱하려고 하거든요. 다시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 봐요. 이거 곱하기 이놈의 n제곱이 음의 실수고 이거 자체를 거듭 제곱해서 계산하다가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n값들을 다 찾아서 50 이하. 그치? 그 n들의 뭐야? 개수를 세라고 묻는 거야. 그럼 너네들 분명히 이거 계속 거듭 제곱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거듭 제곱하려고 하면 그 남아있는 거에다가 다시 1 빼기 i를 또 곱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번거로워지는 거고요. 계산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를 좀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게 뭘까요? 1 플러스 i를 한번 빼와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문제에서 아무도 안 시켰어도 누구를 먼저 빼갖고 와야 되는 게 맞다? 1 플러스 i를 한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1 빼기 i랑 1 플러스 i랑 곱하면 얼만데? 2잖아, 2. 맞지? 그럼 2를 쓰고 얘는 그럼 1 더하기 i의 n제곱이 아니라 n-1제곱으로 바뀌었겠죠? 이해가 되죠? 이 상태에서 얘를 거듭 제곱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요거 제곱부터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1 플러스 i의 제곱 얼마? 2i. 빨리빨리 해야지, 그치? 그 다음 1 플러스 i의 4제곱. 그럼 이걸 또 제곱하라는 거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4. 오, 음의 실수 나왔어. 맞지요? 근데 나 또 할 거야. 1 플러스 i의 이거 제곱 8제곱을 또 할 거야. 왜? 주기 찾으려고. 맞아요? 간격에 대한 규칙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면 8로 쓰는 순간 얘는 16이 되면서 양의 실수가 나오니 다시 이렇게 뭔가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할 거 아니니. 이해가 되죠? 그럼 주기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지금? 8이라는 소리예요. 이해했니 안 했니? 자, 그럼 음의 실수가 나오는 순간은 4일 때네. 그럼 8로 나눠 나머지가 4일 때인가? 아니지. n이 아니라 지금 뭐니까? n-1이니까 n-1이라는 애가 4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n은 뭐일 때예요? 5일 때예요. 그럼 첫 수가 5였던 거고 그 다음 수는 주기가 8이니까 8을 더해서 얼마? 13. 또 8을 더해서 얼마? 2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50 이하의 수중. 맞지? 50 이하의 수중. 8로 나누어 나머지가 5가 되는 마지막 수가 누구예요? 그렇지. 45인 거지. 이해됐지? 요거 개수를 문제에서 뭐 해라? 세라 라고 물었어요. 몇 개요? 6개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보다 우리 더 복잡한 것도 해봤잖아. 근데 실수하거나 낚일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다시 꼭 풀어봐야 됩니다. 아셨죠? 한 번에 답을 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17번. 뭐 워낙 많이 하던 거라. 자, 근데 또 해요. 저는 친절하니까요. 17번.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가. fx를 누구로 나눴어? x제곱 더하기 gx라는 놈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1이고 나머지는 gx의 제곱 빼기 4x제곱이다. 보통은 몫을 잘 안 알려주는데 몫을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검산식을 귀찮아하지 않고 쓴 거예요. 맞아요? 그런 다음 식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지? 식의 구조는 지극히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상식을 말해? 너가 몇 차로 나눴길래 너는 뭐였을까?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첫 줄에 안 나왔어요. 최고차항이 양수인 fx, gx라고만 나왔고 지금 fx, gx가 몇 차다 이런 말 없어. 그럼 그거 뭐 하라는 거겠니? 너네 보고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대부분 다 gx에다 1차 아니면 2차 정도의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2차를 먼저 생각했다. 자, 여기가 2차였어. 생각하라는 거야. 2차를 집어넣으면 얘가 2차일 수도 있고 2차가 소거가 돼서 뭐일 수도 있어. 1차일 수도 있겠지. 얘가 만약 2차였다면 얘는 분명히 1차나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gx에 2차 들어가 봐. 2차의 제곱은 4차야. 4차에서 2차를 빼도 4차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벌써 gx는 2차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gx가 1차라면 얘는 2차식이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너는 1차 또는 뭐야? 상수여야 되는 건데 gx가 1차를 집어넣으면 제곱하니까 뭐예요? 2차. 2차에서 2차를 빼면서 차수가 낮아질 거니까 gx는 하면서 벌써 구조가 나온 거죠. 2x. 맞아 안 맞아? 2x의 제곱이어서 4x제곱이 나와야 4x제곱이 소거가 된다는 얘기고 상수항은 모르니까 미지수 잡았겠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문제에다 이제 집어넣어서 다시 쓰고 싶은데 나 조건에 이건 뭐 나 조건은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이거 gx가 능령되는 순간이 뭐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능령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k죠? 그러면 g에다가 fx였지?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k를 집어넣으면 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어차피 미지수 하나 남을 거 아니야? 대입할 거 하나 필요하잖아요. 이걸로 사용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주어식을 다시 쓰기만 하면 돼요. 자, fx는. 준비됐죠? 여기다가 2x 더하기 k 집어넣어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그 다음 x 마이너스 1. 2x 더하기 k의 통째로 제곱해서 4x제곱은 사라질 거고 2ab 하니까 플러스 뭐야? 4kx 플러스 k의 제곱. gx의 식을 연상한 다음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한 거밖에 안 되고요. 이거에다가 요거를 뭐 해주기만 하면 대입해주기만 하면 미지수 하나 남았고 대입할 거 하나 남았으니까 k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요 잔계산 니들이 해. 그렇게 해서 k값을 구하시면 0 또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외될 게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네모칸 밑에 무슨 조건이 주어졌어요? F0은 0일 수 없대. 얘들아 F0이 0일 수 없대. fx가 이건데 만약에 k가 0이면 얘가 사라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모든 항이 다 x를 갖고 있으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안 되고 k는 마이너스 10이어야 돼. 됐죠? 끝났어요. 그럼 fx도 완성됐고 gx도 완성됐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f1이니까요. 이것도 쓸데없이 전개하지 마시고 그냥 f1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냥 대입해서 f1 값 구하면 최종 정답 얼마 나오냐? 60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많이 했던 거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거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이차함수 문제고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을 상상해야 되는 겁니다. 저 시작해요. 이차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x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b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b래요.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프 문제는 보면서 그림을 뭐 해야 돼? 연상해야 되니까 나 지금 또 그림 그려야 돼. 그럼 얘는 대칭축의 x는 마이너스 a고 얘는 x는 뭐지? a지. 물론 a, b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거 확인하고 싶기는 한데
나왔어. 네모칸 밑에 두 자연수 뭐예요? A, B요. 맞죠? 자, 그럼 합니다. X는 마이너스 A가 대칭축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이너스 A, 그 다음 최고창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이야. 내가 일부러 눈에 봐야 돼서 이렇게 그렸다. 얘는 대칭축의 X는 A, 어딘가에 X는 A라는 놈이 있고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뭐 그려야 돼요? 위로 볼록을 그린다는 소린 거죠? 위로 볼록을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요때 꼭지점은 B였던 거고요. 요때 꼭지점은 마이너스 B였던 거고요. 이런 상황인 거죠? 되셨어요? 그런 다음 문제 끝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금부터 새로운 함수 누구를 지정할 건데? hx를 지정할 건데 hx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클 때 그때에는 fx를 사용해라. 그리고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는 gx를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지? 그랬더니 문제에 나왔어요. 나 조건에 뭐라고 나왔나 볼까요? 아니지. 그 첫 줄, 문제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fx는 gx가 될 때, fx는 뭐가 될 때? gx가 될 때, 이것을 만족하는 실근 두 개를 뭐라 하겠다? 알파와 베타라 하겠다 이런 거야. 그럼 두 함수에 뭐 말하는 거야? 교점 말하는 거잖아. 아, 교점. 그럼 지금 어디 만나? 여기랑 여기서 만나는데, 맞아요? 이놈과 이놈이 알파와 뭐라는 거예요? 베타라는 건데 알파 베타라고 쓸까? 베타 알파라고 쓸까? 그것도 문제에 나와요. 알파보다 베타가 더 어떻다? 크다. 맞아요?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더 작다. 맞죠? 그러면 알파 얘는 베타. 지정하셨죠? 그럼 그래프가 상상이 되네요? 그래프 되잖아요. 지금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클 때는 맨 처음에 그렸던 누구? 아래로 볼록 fx를 사용하라는 거야. 그럼 저 지금부터 두껍게 그릴게요. 알았죠? 그럼 여기잖아요. 맞죠? 여기는요. 여기잖아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는 fx를 쓴다. 그 다음 알파와 베타 사이는 누구를 쓴다? gx, 위로 볼록을 쓴다. 위로 볼록을 쓴다. 되셨죠? 그럼 제가 지금 노란 색깔로 두껍게 체크한 함수가 바로 무슨 함수? hx라는 함수구나 라는 걸 인지한 상태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조건을 또 읽습니다. 가 h2는 얼마다? h2는 뭐다? b다. 봐봐.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다고? h2는 b다. y값이 b가 되는 순간에 x값을 뭐라고 하겠다? 2라고 하겠다. 여기가 아까 y값 b였는데 그럼 그때 x값 얘. 아, 너가 뭐였구나? 2였구나. 그럼 자동 너는 뭐였구나? 마이너스 2였구나. 그러면 여기는 2, 여기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은,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나 조건 볼게요. 이제 이게 가였어요. 나 조건을 보니 hx가 h 베타가 될 때 이거 뭐야? 베타를 집어넣어 나오는 y의 값이죠. hx는 이미 노란 색깔 그려져 있고 x가 베타인 순간에 누구? y의 값. 이거 어떤 상수지. 예를 들어 얘가 5다 그러면 y는 5 이걸 말하는 거야. hx는 5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의 y값이니까 베타를 집어넣어서 y값 여기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가로선을 뭐 하라는 거지? 이렇게 뭐 하라는 거다? 그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hx가 h베타가 되는 순간 됐지? 그때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고? 3개의 실근을 갖고. 그러네. 내가 이렇게 가로선을 쭉 그어보니까 하나, 둘, 3개 만나네. 그치? 3개의 실근을 갖고 문제 읽어야 돼. 그 세 실근의 합을 뭐라 하겠다? 마이너스 3. 자, 그럼 이 순간의 x값을 저는 지금부터 파란색. 미지수 잡는 거야. 나 너 T1이라고 할 거야. 맞지? 나 이거 T2라고 할 거야. 너는 이미 나왔잖아. 베타라고 할 거야. 되셨어요? 그런 다음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 뭐였다고요? T1 더하기 T2 더하기 베타가 세근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되셨나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다? 대칭성.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대칭성. 자, 눈 떼지 말고 아래로 볼록 잘 보세요. 아래로 볼록과 만나는 놈이 T1과 누구죠? 베타죠. 그럼 T1이 얼마고 베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을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누군 건 알아? 마이너스 2인 건 아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T1 더하기 베타는 이놈의 몇 배? 2배, 마이너스 3 거죠. T1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 또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 쳐다보세요. 위로 볼록과 지금 만나는 두 점을 확인하니까 T2하고 누구야? 베타야.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을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누구? 2인 건 안다. 그럼 둘에 대한 합은 얼마다? 4다. 자, 또 써요. T2 더하기 베타는 얼마? 4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랬더니 값이 나와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T1, 여기 베타 이거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에다 뭐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야? 1이지. 아이고 T2는 1이었네. T2는 1이었어. 그럼 T2에다 1 집어넣어봐. 베타 얼마야? 3이었어. 아이고 다 찾았어. 너는 3이고 T2 너는 1이고. 이해됐죠? T2가 1이고 여기가 3이가 얘가 4여서 얘 넘어가면 T1은 굳이 필요한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다 구했고요. 이제 문제에서 뭐 원해요? 그래서 뭐 어쩌래요? 마지막 다 했잖아. 이제 할 거 다 했어. 마지막을 보세요. hx의 뭐를 찾아라? 최소값. 자, 노란색 두꺼운 거 찾아보시고 언제 제일 작아요? 알파일 때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문제에서 물은 마지막 목표. 나한테 마지막 목표는 hx의 최소값은 하고 물었는데 그 값이 h 뭐라는 거야? 알파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h 알파라는 건 잘 보세요. h 알파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알파를 주어진 함수에다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누구를 못 찾았지 우리? b를 못 찾았지. 알파 값 찾아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b를 못 찾았어. 그럼 b를 찾으려고 알고 있는 거 누구로 하면 돼? 확실한 상수 이런 거. 교점 하나 또 찾은 거 있잖아 여기. 보여? x에다 뭐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면 fx하고 gx가 어떻다? 같다. 맞아요?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f3이나 g3이나 어떻다? 같다. 얘를 구하고 싶어서 첫 번째 f3은 g3이다 이거죠. 맞죠? 그럼 계산해요. 주어진 함수에다 3 집어넣어. 자, 여기다 3 집어넣어. 25 빼기 b는 여기다 3 집어넣어. 빼기 1이지? 빼기 1 더하기 b. 됐어? 넘어오면 2b는 26. 따라서 b는 얼마? 3. 13. 찾았죠? 이게 됐어 안 됐어? 이제 b값 찾았어. 그 다음 이제 누구 찾고 싶어 이제? 알파 찾고 싶지? 그럼 알파는 두 함수를 다시 뭐 하라는 거야? 연립하라는 거잖아. 자, 알파를 찾기 위하여 두 번째 fx는 gx입니다.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 맞지요? 저도 귀찮아요. 그럼 쟤는요.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b였으니까 빼기 13은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3 요랬던 거 맞지요?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잘 봐. 요거 x제곱 넘어오니까 2x의 제곱. 되니 안 되니?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x 여기도 플러스 4x 사라지겠죠? 그 다음 상수항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13 이쪽에 마이너스 9였고요. 이쪽은 상수항 빼기 4에 플러스 13이니까 뭐예요? 9가 됐죠. 그럼 넘어오면 는 얼마? 18. x제곱은 9. x는 뭐야? 뿌마 3. 아이고 너 뭐였네? 마이너스 3이었네. 맞지? 베타가 3이니까 알파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3이었다. 따라서 최종 정답은 h-3을 구하라는 말이고 이건 f-3을 구하든 g-3을 구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교점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다 그냥 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 1 빼기 b. 근데 b는 13. 1 빼기 13. 최종 정답 마이너스 12. 이해하셨죠? 자, 어려운 거 맞잖아요. 어려운 거 맞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뭐가 꼬이고 아예 문제를 읽을 줄도 몰라. 기호가 쓰여져 있는데 막 아까 뭐였지? 뭐 이런 기호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냥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거.
이러면 시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맞아? 맞지? 항상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나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 거야. 나 지금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순서 그대로 풀었다? 단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고 숨겨져 있던 간접적인 힌트는 딱 하나. 대칭성. 맞죠? 대칭성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알려줬으니 다른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 그것만 내가 찾아 쓴 거야. 이해했지? 여기까지.